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바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나무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판매할 수 없는 나무, 소장해야 할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나무 소재는 똑같은 나무죠. 이걸로도 어제처럼 만들면은 어제 만든 게 바로 요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나무죠. 그래도 다 판매를 우선 목적으로 하지만은 또 소장도 간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대구 계시는 오 선생님께서 또 소장품 만드는 걸 좀 보여줬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요거를 소장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소장하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나무라든가 비슷합니다. 다 별 다를 건 없는데, 바로 요런 건 잎을 세워서 잎을 잘라 버리지 않고 이제 이 섭이 많아야 일단 판매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을 할 거는 이제 이 나무로 만들 건데, 소장할 수 있는 건 지금서부터 내년 봄 6월 달까지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보관해 뒀다가 내년 6월 달에 단엽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장품을 자주는 만들지 못하겠지만은 간간히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소재가 잎사귀가 덜 성장해서 만들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지치기죠.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요. 이 가지가 이렇게 많은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붙여 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걸 잘라 버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이 조금 짧은 가지와 이렇게 긴 가지가 있죠. 이 카메라를 누가 잡아주면은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큰 걸 잘라 버립니다. 이게 제일 크죠? 제일 큰 걸 자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멀리 가고 큰 걸 자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장품도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제가 다 지우는 바람에 이게 제일 큽니다. 이걸 제일 큰 걸 먼저 이렇게 자릅니다. 바짝 끊어야 되겠죠. 바짝 끊고는 이제 여기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로 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 바로 해야 할 건 그걸 발라주는데, 제일 큰 걸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큰 걸 잘라야 되겠죠. 두 번째 큰 게 이겁니다. 가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원래 그 노송들 산에 고산지대에 아주 오래된 나무들은 잎이 몇 개 안 붙어 있죠. 이 잎사귀가 적게 붙어 있을수록 나이는 많아 보입니다. 노송처럼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잘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요,
이걸 다 붙여서 만들어 두게 되면 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큽니다. 이게 크죠. 예, 요걸 또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는데 요 짧은 가지 있죠. 요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짧은 가지가 하나 붙어 있죠. 예, 이렇게 잘라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잘라도 되겠네요. 이걸 자르고 요걸 남겨둬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이 한 가지에서 뻗어나온 가지 중에서 요 잎사귀 3개를 붙여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3개만 두고 이제 다 끊어 버릴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큰 가지는요, 이렇게 뻗어나온 중에서 요 끝에 가서 3개만 남기는 게 아니고 전체 가지가 3개를 남깁니다.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를 남기죠. 요 3가지, 각자 3가지 중에서 또 3개, 여기에서 3개 이상 안 남깁니다. 여기에서 3개 이상 안 남기고 여기도 3개만 남기고요. 그래서 감습니다. 그럼 입이 9장이 되겠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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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입니다. 뻗어나온 가지에서 3개는 괜찮습니다. 그 각자의 3개 중에서 또 3개씩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그런 형태가 되나요? 여기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하나, 둘, 3가지입니다. 3가지 중에 각자 가지에서 또 3개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잎뽑기를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잘라 버리는 거는 그만 잘라 버리고요. 3개를 끊어 버렸죠. 잘려 나온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소장품 만들 때는 이 가지 정리가 더 중요하죠. 어떤 가지를 잘라 버려야 되나를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좀 아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꾸만 되풀이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뻗어나온 가지에서 3개요. 그 각자에서 또 3개. 그러니까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입이 9장이 남게 됩니다. 순이 9개가 남게 되죠. 그런데 3개가 안 되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가지가 2개밖에 없어도 괜찮죠?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4개, 순이 4개라면은 하나는 잘라버립니다. 3개 이상, 3개 이하면 괜찮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상수, 마당에 있는 관상수 전지 하실 때도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하면은 전지가 잘 이제 어떤 걸 잘라야 할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비슷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잎 뽑기를, 어제는 잎 뽑는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이제 건너뛰기로 했는데, 오늘은 잎 뽑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남았죠. 이렇게 3개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볼품은 없습니다. 앙상하게 판매가 안 됩니다. 이건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또 간간히 사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인들한테는 절대로 안 팔리겠죠.
예, 여기도 3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뻗어나온 가지에서 총 9장 이상은 안 둔다는 거죠. 이제 가지 3개 이상 더 두게 되면 이게 또 멀리 가지겠죠. 멀리 가지면은 안 됩니다. 관상수도 마찬가지죠.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판매하시는 분들은 옮길 때도 많이 힘이 들어요. 잘 부러지기도 하고. 특수목이라는 그런 관상수는 짧게 가지를 받습니다. 옆으로 멀리 가지가 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여기 3개 남겼죠. 이게 내년 6월달에 이제 단엽을 하게 되지요. 6월 25일쯤에. 그때까지는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소장품을 만드신다 하더라도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잎이 이렇게 무성한 게 좋죠. 소장품을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은 빼대망상하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엽하기 직전에 3월달까지는 해야 되겠죠. 늘 제가 이런 나무에 손을 대는 그 시기는 분갈이라든가 나무 옮겨 심기도 그렇죠. 다 11월 달서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관상수 옮기는 작업, 나무 전지해주는 작업, 모든 작업을 그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바닷가나 산에서 채취해 올 때도요, 11월 달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겼는데 왜 3개 이상 남기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은 요 뻗어 나온 가지 중에서 하나, 둘, 3개, 3가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 둘, 3개가 됐죠, 가지가. 그 3개 중에서 요 또 3개를 남겼고, 요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3개 이하는 좋다고 말씀드렸죠. 1개도 괜찮습니다. 근데 3개에서 하나라도 더 많으면 제가 잘라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하나, 둘, 3가지로 봅니다. 요것도 1가지로 보고, 3가지 중에서 요 3가지, 요건 1가지밖에 없지만 요건 2가지밖에 없네요. 이제 또 만들다 보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없고요. 아직까지 나무가 완전 성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합니다. 이렇게 뽑으면 살살 빠지죠, 잎사귀가. 이게 추위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게 안 빠집니다. 꽉 물고 있어서 땡겨도 아주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겨울에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 되면 이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뻗어 나온 가지 중에서 2가지죠. 3가지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2가지인데 이쪽은 또 2개네요. 네, 여기는 3개가 남습니다. 네, 이렇게 다듬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성하게 자라있는 나무 손을 대려면은 어떤 걸 잘라야 할까, 어떻게 손을 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위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하나 이제 다 생각을 해서 배우셔야 할 겁니다. 이 별로 어렵진 않지만은 나무가 3가닥 아니고 뭐 5가닥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싱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걸 어느 정도 아시고 만드셔야 더 쉽지요, 일이. 무성한 나무를 다 만들어 둬봐야 이듬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3가지씩만 남기시면은 이제 완전한 그 하나의 나무가 될 겁니다. 이제 6월달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가 저희 뒤에 좀 있거든요. 판매도 좀 했지만은 그거 벌써 어느 정도 이게 수영이 잎사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단엽에 대해서도 좀 아시죠? 이렇게 되면 내년 봄에 가서는 여기에서 눈이 올라오는 걸 잘라버리게 되죠. 그러면 한 개의 눈을 자르면은 5, 6개의 잎이 가지가 뻗어 나오죠. 그러면 이 3개에서 5개씩 나오면은 얼마입니까? 15개가 되죠. 그래서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3개씩만 남겼을 때 또 무성하게 나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가 되면 서로 겹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주관지 제일 상순 있죠. 상순은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건 3가지를 적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지가 여기에 가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지도 않네요. 요 위에 제일 꼭대기에 갖다 이제 만들 나무 가지는 가지 수를 3가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쪽 가지는 바깥쪽으로만 나무 수영을 잡아주지만은 여기는 사방으로 수영을 잡게 되죠. 제일 꼭대기니까요. 사방으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꼭대기 가서는 많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만들 걸 생각해서 제일 위에 거는 여러 가지를 그냥 그대로 두시고 가능하면 많이 매달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이제 좀 낮춰야 되겠네요. 다 잘라서. 네,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철사를 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철사 감지 않고도 이렇게 단엽만 해마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나무가 수영이 잡히죠. 아까하고 나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영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기를 자르려고 하다가 가지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남겼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죠. 그래도 일단은 두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생에서 캔다든가 저 바닷가에 가서 캐신다든가 하실 때는 꼭 11월달 돼서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캐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고요.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11월 달 이후에 겨울에 하시면 좋습니다. 내년 봄 3월 달까지는 아무 때나 하셔도 나무 옮기는 작업을 해도 잘 삽니다. 이제 물이 오르기 전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수영 만드는 건 뭐 똑같죠?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수영 만드는. 네, 이렇게 비슷한 나무와 요 굵기가 비슷하죠? 아, 요거하고 또 비슷하네요. 요게 좀 굵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감도록 하고요. 한 가닥이 이렇게 가고 또 한 가닥은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닥칠 텐데요. 겨울에는 여러분들 물 관리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겨울에 많이 죽는 이유가 남들은 얼어 죽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절대로 얼어 죽는 거 아닙니다. 소나무. 콘크리트 저 바닥에 저 옥상에 슬라브 위에 갖다 둬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겨울에는 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물을 안 줘 말라 죽는 거죠. 얼어 죽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겨울 지나고 나니까 얼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겨울에 얼어 죽은 게 아니고 말라 죽은 겁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터지니까 안타까워서 물을 안 주게 됩니다.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물 말른 게 아니라 얼어 죽은 걸로 다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동네 한 분이 이런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오랫동안 분재를 갖고 온 사람인데 그 이제 상업적으로 분재를 한 게 아니고 총각 때 산에서 캐다가 심어서 지금까지 가꾸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5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됐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화분 안에서. 그런데 그분은 항상 바깥에 둡니다. 현관 바로 앞에 콘크리트 위에 거기다 두고 키우는데 이거보다 작습니다. 굵기가 50년 넘은 나무가요. 그래도 절대 안 죽고 잘 크고 있습니다. 화분에서만 키우니까 굵어지질 않아 가지고요. 이 나무보다 더 안 굵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나무는 겁사한 병은 없습니다.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죠. 그래 약만 간간히 잘 주시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얼어 죽지 않습니다. 송백육의통은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지요. 집안 마당에 있는 게 얼어 죽을 정도면 산에 있는 바위틈에 있는 건 다 죽어야 되겠죠. 겨울에.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물을 말리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비를 막는데 주시면은 눈비가 자주 오는 해는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도 가물 때는 대부분 말라 죽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들 소나무 키워보신 분들은 소나무는 잘 안 되대요, 잘 안 살대요, 다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소나무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이것보다 더 잘 사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어 죽지 않지요. 병충해도 뭐 약한 거 아니지요. 왜 죽을까요? 100% 말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물주라는 말씀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베풀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만 이제 처음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꾸만 그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니까 안 죽으니까 설마 괜찮겠지 하고 또 소홀히 하면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말리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물이 마르면은 숨 안 쉬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물이 마르면은 바로 시들지요, 나무가. 시든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죠. 네, 출사 없는 모습 이거 다 보여드리니까 너무 지루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굵은 것부터요, 차근차근히 감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어디에다 두고 키우면 제일 유리할까요? 거실에 둬도 되느냐 이제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아파트 생활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물론 다 베란다에 두고 키우셔야 되겠죠. 예, 그래도 관리 잘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파트 실내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물이 잘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해서 주셔야 될 거고요. 며칠에 한 번씩 주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거식관의 온도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어찌됐건 그 흙을 잘 관찰해서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하지요. 좀 죽여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죽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죠. 철사가 여러 번 이렇게 겹쳐 감아지는 게 나무는 더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은 가지의 철사는 1년 후면 거의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나무에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무에 너무 나무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사가 마서 이렇게 이쁘게 안 해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집니다. 사람 손에서 떠나게 되죠. 사람 손에서 떠나면 얘들 다 죽습니다. 산에 가서 곱게 심어 물 줘서 심지 않겠죠. 그냥 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뻐야만 인간이 버리지 않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예쁠수록 더 보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철사를 다 감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공을 주시면, 공을 줘서 요 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더 안 부러집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주면은 몸쪽으로 더 당겨지죠. 이렇게 공을 줍니다. 옆에. 이렇게 만드실 때는 요건 짧은 게 가운데 있지요. 그럼 이게 모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연하기 때문에 가쪽으로 보내고요. 짧은 걸, 긴 걸 가운데 둡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는 가운데 거가 기네요. 네, 대강 이렇게 두고요. 요건 마치 감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감죠, 철사는.
산에서 저 캐러 가실 때는, 바닷가나 산에 가서 캐실 때는 준비하실 게 연장이 필요하겠죠. 삽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잡아 당겨서 캐지 마시고요. 꼭 땅을 파가지고 캐야 됩니다. 잡아 당기면은 껍질이 까지면서 늘어나면서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를, 물론 뿌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많이 없어도 잘 사니까요. 뿌리가 없는 것만큼 위에 가지를 잘라 버려야 됩니다. 멀리 간 가지 그런 거 잘라 버려야죠. 눈 한 2개,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요런 눈이 많이 둘 필요 없고요. 뿌리가 잘리는 것만큼 위에 가지를 잘라 버리면은 잘 삽니다. 캘 당시에 가지가 예쁘다고 해서 그걸 안 잘라주면 안 되고요. 그 몸통만 두고 눈 조금만 있어도 잘 사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캐셔야 됩니다. 캐다가 심을 때 이제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꼭 마사를 이용해서, 물이 잘 빠지는 마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심어서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도 자주 주셔야 되고요. 항상 물이 잠시라도 마르면 안 됩니다. 원래 가질 뿌리가 없는 나무들은요, 더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비닐봉지에다 나무를 담은 후에 물병에 물을 조금만 안에다가 부어주면 섭이 돌리고, 섭이 이렇게 안개가 되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 해서 우예를 묶어서 가져와 가지고 마사에 심으시면 잘 삽니다. 돈 주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보다 구입하기가 더 쉽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가까운 집 주변에서 얼마라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숫자를 좀 많이 캐다가 이제 하면은 몇 개는 죽고 몇 개는 살더라도 이제 그렇게 덜 아깝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얻게 되면은 또 이듬해는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산에서 캐라고 왜 방송에 얘기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산이 훼손될 정도로 캐시면 안 되겠고, 그 큰 나무 밑에서 작게 자란 거 있습니다. 한 뼘씩 이렇게 자라 올라온 거요. 그런 건 어차피 못 삽니다. 큰 나무에 치어서. 결국은 죽을 나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소나무 고목들 밑에 가면은 또 자라 나온 게 많이 있죠.
그 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에 풀 깔 때 그게 다 잘려 나갑니다. 다 사라지는 나무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을 키우지 않죠. 뭐 보호수 소나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정이품 소나무 밑에 가면은 짧은 나무들 키웁니까? 절대 안 키우시오. 그런데 나는 것들을 키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을 나무들 캐다가 키워 살려주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작은 철사가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잠시 멈춰놓고 감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또 너무나 시간이 짧을 것 같아 다 보여드리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쭉쭉 밀어가면서 보시면 되지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 보시겠죠. 아직도 남았네요. 아직도 요 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큰 가지는 다 잘라버렸죠. 많은 가지를 잘라버려도 요거는 짝짝 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잘라버린 게 이렇게 많지요. 자, 이제 이렇게 다 감아졌으니까 수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손재주에 불과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만 세워주죠. 여기는 꼭대기 부분도 짝짝 필 수는 없으니까 약간만 이렇게 세워줍니다. 제일 꼭대기 부분이라 요 4가지를 남겼더니 가지 하나가 갖다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3가지만 남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고요. 이제 밑에 거는 세워주지 않습니다. 가지를 펴주면 되죠. 펴줘도 되고 약간씩 세워도 괜찮습니다. 요 가운데가 짧습니다. 가운데 게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 공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걸 약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다시 꺼서 내려오죠. 같은 방향으로 가죠. 이 큰 가지가 가는 방향으로 이것도 따라갔지요. 따라가다가 끝만 이렇게 반대로 꼬부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완전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항상 갑니다. 이거 다 같은 방향이죠. 굵은 가지는. 가지가 이제 자리 잡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바깥쪽으로 뻗었습니다. 너무 멀리 갔죠, 가지가. 이런 건 잘라버렸으면 좋았겠는데 가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예, 몸통 쪽으로 많이 당겨졌죠. 예, 만드는 거는 너무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 잘 주는 거, 가지 정리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든다 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만들든 관계 없습니다. 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요 한 가지가 남았네요. 예, 이렇게 두겠습니다. 별 초라하고 모양 없죠? 모양 없지만 이게 내년 가면은 저거보다 더 좋습니다. 저 상품 하기 위해서 만든 것보다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앙상하게 만들어졌죠. 약간 삼각은 이루어졌죠. 예, 어느 쪽에서 보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 눈 하나에서 5-6개씩 나옵니다. 그럼 이건 너무 복잡해지겠죠? 내년뿐만 돼도. 내년 봄에 이제 6월 달에 단엽을 하면은 거의 눈 하나에서 5-6개씩이 나옵니다. 그럼 더 부룩해지겠죠? 정신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판매는 안 됩니다. 이게 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어제 영상 올린 거죠. 치우지도 않고 지금 자리 뒀는데요. 어제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판매가 되지만은 요거는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소장품과 판매품을 제가 늘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